자, 9-4와 9-5는 우리가 그 유치역학 내용 복습하면서 했어요. 했는데 이 내용을 일단 저랑 유치역학 같이 수업 들었던 학생들이 이 내용이 좀 익숙해서 이제 두 번 들어서 좀 잘 이해된다 하는 학생도 있는 것 같고, 처음 접하는 친 학생들은 뭐지?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있지? 이게 무슨 수학 수업이야? 유치역학 수업 들어오는데 왜 수학을 해?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 물론 그 내용 했지만 간략하게 또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RTT, Reynolds Transport Theorem의 줄임말 RTT, 그리고 Fixed Control Volume 이고, 그리고 가우스 다이버전스 티오름을 적용을 한 레이놀스 트랜스포트 티오름이 어떤 형태냐? DBDT는 적분에서 라운드 라운드 t의 베타 로의 dB 플러스 잠시만요. 가우스 다이버전스 티오름을 적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쓰면 됩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알러지 약을 하나 먹고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게 레이놀스 트랜스포트 티오름인데 어떤 경우에 적용된 거예요? 픽스드 컨트롤 볼륨이고 그 다음에 가우스 다이버전스 티오름까지 적용한 레이놀스 트랜스포트 티오름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뭐 이제 외우실 수 있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베타는 dB over dm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하면 돼요. 그래서 매스 컨저베이션 할 때는 이 라지 b가 m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멘텀 컨저베이션 할 때는 이 라지 b가 mv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라지 b가 에너지 컨저베이션에서는 뭐예요? 에너지가 되는데 얘는 결국 ME가 되겠죠. 토탈 에너지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해서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얘를 매스 컨저베이션을 우리가 했었으니까 이제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하면 우리가 F는 ma라는 식에 결국 그걸 적용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뉴턴 운동체 이 법칙에 적용을 해보고 싶은 거죠. F는 MA를 적용을 시켜보고 싶은 건데, 자, 이거를 이제 운동량에 대한 시간 변화율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조금 바꿔서 한 거죠. 예? 그리고 얘를 뭐예요? 우리가 방금 유도했던,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시스템에 대한 시간 변화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컨트롤 볼륨을 다뤄야 되고, 그리고 왼쪽은 라그랑지안 관점이라면 오른쪽은 오일러리안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오일러리안 관점에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식을 어떻게 쓴다? 라운드에 라운드 t 로 v 벡터, 그다음에 플러스에 다이버전스의 로 v 벡터의 v 벡터 dv 형태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F는 MA 요 A100 요거 대신에 우리가 얘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식이 더 복잡해졌나요? 그래도 이게 우리가 컨트롤 볼륨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볼륨을 다뤄야 되고 오일러리안 관점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식을 써야 되고 시스템 우리가 역학을 공부할 때 시스템에 관해서 미분하는 걸 배웠잖아요. 라그랑지안 관점의 시스템 미분에 대해서 우리가 피직스 로를 개발했기 때문에 걔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레이놀스 트랜스포트 티어럼이 필요한 거죠. 걔를 레이놀스 트랜스포트 티어럼을 적용해서 우리가 결국 오일러리안인 컨트롤 볼륨에 대한 미분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얘를 결국 D의 MV 벡터의 DT는 뭐예요? SYS는 결국 뭐 합력이 뭐에 대한 힘과 뭐에 대한 힘이에요? 바디 폴스와 그다음에 뭐예요? 서피스 폴스 두 가지 성분으로 나뉜다 했었어요. 그래서 바디 폴스 같은 경우에는 적분해서 CB에 로 G의 dB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서피스 폴스는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시그마 ij의 n 벡터의 dA 해서 구할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가우스 다이버전스 티오름을 이용하면 첫 번째 텀과 두 번째 텀을 결합해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이버전스의 시그마 ij 플러스 로 G 벡터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위에서 구한 요게 결국 얘라고 했잖아요. 그 얘를 여기다가 가져와서 쓴다 생각하고 두 식을 보면은 적분해서 db는 싹 걷어낼 수 있겠죠. 이게 적분에 대한 식이지만 얘를 적분에 대한 텀을 싹 걷어내면 결국 미분에 대한 식으로 나오는 거죠. 얘를 여기 쓰면 라운드 로 v 벡터 오버 라운드 t 플러스 다이버전스의 로 v 벡터의 v 벡터는 다이버전스의 시그마 ij 플러스 로 g 벡터 이렇게 씁니다. 이게 9-37번식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름이 우리 숙제도 해서 이제 잘 아시죠? 코시스 이케이션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9-37번식. 네. 여러분들이 책에서 뭐 여기에 벡터가 어딘가 이거는 벡터가 안 붙어 있을 것 같은데 벡터가 붙어 뭐 그레디언트에 벡터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본 책 중에 이렇게 위에다 굳이 화살표까지 써서 구별을 해주는 책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텍스트북만 그렇게 구별해줘서 썼지 대부분 책이 그렇게 안 쓰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레디언트라고 쓰면 그냥 그레디언트가 여기 화살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과 좀 다른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볼 게 뭐냐면 오케이. 이제 코시스 이케이션을 지금 뭘 가지고 유도한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서부터 출발한 겁니까? RTT로부터 출발해서 미분식까지 연결을 해서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뭘 한다? 굉장히 컨트롤 볼륨을 작게 생각하고 걔에 대해서 유도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볼게요. X 방향 뭐 모멘텀만 보겠습니다. X 방향 모멘텀. X 방향 모멘텀은 시그마 fx라고 보면 여기 이제 더 이상 벡터가 안 붙죠. X 방향만 생각하는 거니까 cb가 되는 거고 라운드의 라운드 t가 되고 뭐예요? 로 u의 db가 되는 겁니다. 로 u의 db. 로 v 벡터가 아니라 로 u에 대한 db 이렇게 쓰면 되고 지금 들어오고 나오는 거를 1차원적으로 보는 거니까 x 방향만 보는 거니까 m-의 u라고 보면 되고 나가는 게 이거라고 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게 m-의 u인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물론 제가 지금 그리는 건 굉장히 크게 그리지만 실제로 굉장히 작은 미소 컨트롤 볼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걔에 대해서 들어오고 나오는 매스 플럭스를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단 뭡니까? 왼쪽으로 들어오는 부분, 일단 x, y, g를 그려야 되겠네요. x, y, g 이렇게 그릴게요. 자, 왼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우리가 로 운동량이니까 로 u m 닷 곱하기 u잖아요. m 닷 곱하기 u니까 왼쪽으로 들어오는 걸 로 u죠. 로 u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로 u의 da가 되는 거죠. 로 u의 da는 여기서 뭐가 됩니까? dy dg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로 u dy dg 이렇게 되는 거죠. 들어오는 부분은. 오른쪽으로 나가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을 적용하면 되겠죠.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을 적용하면 로 u의 라운드 x의 라운드 로 u의 그다음에 dx 여기다가 뭘 곱합니까? dy dg를 곱하면 그죠? 매스 플럭스 곱하기 u, 그러니까 운동량이 되겠죠. 나가는 운동량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그려볼까요? 뒤쪽으로 들어오는 부분, 들어와서 앞쪽으로 나가는 거, 얘는 뭐 어떻게 됩니까? 로 W죠. 로 W U 그대로 오고 로 W 그다음에 곱하기는 dx dy 이렇게 하면 되고, 앞쪽으로 나가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하면 로 W 플러스 라운드 G죠. 이제는 라운드 G의 라운드의 라운드 G 로 W dg 곱하기 dx dy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것, 위쪽으로 나가는 것 고려하면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로 v u dx dg, 그다음에 위쪽으로 나가는 거는 로 v u 플러스 라운드 y죠. 라운드 로 v u dy 곱하기 dx dg 이렇게 되죠. 자, 얘들을 들어오는 거는 나가는 거는 플러스로 놓고 들어오는 건 마이너스로 놓고 서로 다 서메이션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얘는 굉장히 작은 볼륨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CV의 라운드 T 로 U DB는 어떻게 하면 된다? 굉장히 작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라운드의 로 U의 라운드 T의 dx dy dg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한 것들을 다 더하겠어요. 시그마 fx는 다 더합니다. 라운드의 로 u 라운드 t dx dy dg 플러스 라운드의 로 u 라운드 x dx dy dg. 왜 그렇습니까? 지금 얘가 나가는 게 플러스 들어오는 게 마이너스니까 캔슬이 되겠죠. 캔슬이 됩니다. 얘랑 캔슬이 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게 플러스 들어오는 게 마이너스, 얘랑 캔슬되고 얘랑 캔슬돼요. 그러면은 지금 남은 것들이 얘와 얘인데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나가는 게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플러스로 돼야겠죠. 그렇게 해서 쓰면은 플러스 라운드 로 VU 라운드 Y DX DY DG 그 다음에 라운드 로 WU의 라운드 G의 DX DY DG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예.
네, 이렇게 되는 게 맞네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 있는 관성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는 이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는 서피스 폴스와 바디 폴스를 이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바디 폴스는 얘는 두 가지 성분으로 나뉜다. 시그마 fx는 시그마 fx의 바디 성분 플러스 시그마 fx의 서피스 성분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바디 성분 볼게요. 시그마 fx의 바디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로 gx의 dx, dy, dg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 fx의 서피스 폴스는 이제 구해야 되는데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했던 방식대로 접근하면 됩니다. 볼게요. 컨트롤 볼륨 잡고 x, y, g 정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쓰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응력은 바깥쪽으로 나오는 게 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그마 xx, dy, dg 이렇게 쓰면 되고 오른쪽으로 나가는 거를 이제 시그마 xx 플러스 라운드 x의 라운드 이제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xx 그다음에 dx 곱하기 뭐가 돼요? dy, dg 이렇게 쓰면 되고 지금 x 방향에 대한 힘만 고려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윗면을 생각을 하면 윗면과 이제 아랫면 이렇게 생각하면 윗면은 일단 아랫면부터 볼게요. 아랫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참고로 혹시 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시그마 x xy라고 하면 이 x는 뭡니까? normal to the face가 되는 거고 어떤 면 수직한 x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x라고 하는 거는 이 x가 수직한 어떤 로 면을 의미한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y는 그 방향 만약에 지금 xy라면 이 면에서 y 성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y는 이제 응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됩니다. 그냥 디렉션이라고만 쓸게요. 이건 참고로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바닥면은 시그마 yx의 dx dz가 되고 윗면은 시그마 yx 플러스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시그마 yx dy 곱하기 dx dg 아랫면과 윗면은 그렇게 되고요. 뒷면을 가보겠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되고 앞면은 이렇게 되고 뒷면, 앞면.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하니까 그림을 좀 헷갈리더라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얘는 시그마 zx dx dy가 되고 앞면은 시그마 zx 플러스 라운드 c분의 라운드의 시그마 zx dg dx dy 이렇게 되죠. 자, 이것도 얘는 지금 폴스가 오른쪽 방향이 양이니까 폴스는 오른쪽 방향이 양이니까 얘들을 서로 오른쪽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더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fx의 서피스 폴스를 다 더하시면 마이너스 시그마 xx dy dg 되고 오른쪽으로 하는 거는 시그마 xx 플러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시그마 xx dx 맞나요? dx dy dg 이렇게 되고 빨간색부터 할까요? 파란색부터 할게요. 파란색부터 하면 마이너스 시그마 yx dx dg 플러스
시그마 yx 플러스 라운드 시그마 yx 라운드 x 라운드 y죠. 라운드 y dy dx dg. 그다음에 빨간색 쓰면 마이너스 시그마 zx dx dy 플러스 시그마 zx 플러스 라운드 시그마 zx 라운드 g dg dx dy. 이렇게 되면 서로 캔슬이 됩니다. 얘랑 그다음에 얘랑 그럼 남는 놈은 어떻게 됩니까? 라운드 시그마 x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시그마 y x 라운드 y 플러스 라운드 시그마 zx 라운드 g 곱하기 뭐 dx dy dg.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얘를 다 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 얘 구했고, 그다음에 얘 구했고, 그다음에 지금 서피스 플러스 얘까지 다 구했어요. 그럼 얘를 다 더하기 하면 됩니다. 남은 거는 더하기 하면 되죠. 더하기 하시면 라운드의 로 u에 라운드 t 플러스 라운드의 로 uu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의 로 vu 라운드 y 플러스 라운드의 로 wu 라운드 g는 라운드 시그마 x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시그마 y x 라운드 y 플러스 라운드 시그마 zx 라운드 g 플러스 로 gx. 자, 이렇게 되겠죠. 요게 지금 어디 방향입니까? x 방향의 모멘텀 이퀘이션이에요. 자, 이제 y 방향, g 방향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y 방향, g 방향 하려면 물론 똑같이 아까처럼 해가지고 유도해가지고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규칙성이 있잖아요. 그럼 u라는 성분을 u는 여기서 제가 말하는 u는 요거 u예요. u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u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앞에 u는 건드리면 안 되고 뒤에 u만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x 방향 얘만 생각하면 돼요. 얘 그리고 여기도 gx 방향. 얘를 어떻게 바꿔줘야 된다? u는 y 방향 모멘텀을 한다면 u는 어떻게 됩니까? v로 바꿔야 되고요. x는 y로 바꿔야 된다. y 방향 모멘텀 할 때.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u가 w가 되고 그 다음에 x가 g 방향이 g가 돼야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g 디렉션 모멘텀 이퀘이션이 되는 거죠.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다 세 개를 다 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식이 하나, 둘, 세 개가 된다는 겁니다. 모멘텀 이퀘이션은 결국 세 개의 이퀘이션, 방향에 대해서 x 방향, y 방향, g 방향에 대해서 세 개의 모멘텀 이퀘이션을 우리가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벡터라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벡터를 가지고 얘들 묶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벡터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이 식을 합쳐서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겁니까? 라운드 로 v 벡터 오버 라운드 t 플러스 다이버전스 로 v 벡터는 다이버전스 오브 시그마 ij 플러스 로 g 벡터의 형태로 합쳐 놓으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예요? 아까랑 똑같죠. 아까 우리가 코시 이퀘이션 어디서 출발했어요? 잘 기억해 보시면 레이놀스 트랜스포 티오럼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식을 유도해 내었습니다. 코시 이퀘이션을. 그런데 그 코시 이퀘이션을 또 어떻게 유도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까? 굉장히 작은 컨트롤 볼륨을 잡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도를 해도 동일한 결과가 얻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똑같은 식을 이렇게 유도해낼 수 있다는 자체가 신기한 것 같아요. 예, 물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어떤 원리를 충분히 수학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당연한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이걸 접하게 되면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각각의 다른 어프로치로 접근했는데 결국 우리가 동일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해내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좋다, 행복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첫 번째도 얘기했지만 엄밀한 어프로치는 레이놀스 트랜스포트 티어럼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엄밀한 접근법이라고 봐야 돼요. infinitesimally controllable 이거는 중간에 틸다가 좀 들어갔잖아요. 틸다라고 해야 되나요? approximation이 조금씩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물론 식은 결과적으로 같아졌지만 좀 더 엄밀한 어프로치는 레이놀스 트랜스포트 티어럼을 가지고 적용하시는 게 더 정확하게 얘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볼륨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레이놀스 트랜스포트 티어럼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볼륨이 움직이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는 레이놀스 트랜스포트 티어럼이 좀 더 유연성이 있는 어프로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계속 유체 언제 배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만 지나보세요. 좀만 지나면 실용적인 문제들 많이 다루니까 지금은 이 수학적인 레이놀스 트랜스포트 티어럼이라든지 예를 들면 라그랑지안 뷰, 오일러리안 뷰, 그리고 있어요? 컨트롤 볼륨, 그다음에 시스템 이런 개념부터 철저하게 정확하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 정확하게 유도하실 줄 알고 이런 것들만 일단 먼저 잘 다지는 게 중요해요. 나머지는 뒤에는 그것만 잘 다져져 있으면 적용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좀 이따 하면 되니까 지금은 그 기초를 다지는데 좀 더 애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나요? 질문 있으면 다 스마트 러닝 시스템에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다이버전스의 로 V 벡터의 로 V 벡터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써 있었으니까 전개하는 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풀어서 전개를 해보면 이런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불렀으면. 그리고 첫 번째 항은 체인룰에 의해서 쉽게 전개가 되겠죠. 로 V 벡터의 라운드 T는 라운드로 라운드 T의 V 벡터 플러스 로의 라운드 V 벡터의 라운드 T 이렇게 전개가 되죠.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결국 이 두 개가 더해진 형태니까 더하기 하면 됩니다. 다 더하기 하면 돼요. 다 더하기 하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V 벡터의 라운드 T의 라운드 로 플러스 다이버전스의 로 V 벡터 되고 플러스 로의 라운드 V 벡터의 라운드 T 플러스 V 벡터의 그레디언트 V 벡터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성분이 나온다 하는 거 보여드렸죠. 가로 빠졌네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을까? 어디 봤을까? 했을 때 얘는 어디서 봤습니까?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에서 봤던 식입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0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항만 남아요. 그죠? 여기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 번 반복하면 여러분들 복잡한 수학도 좀 익숙해질 것 같아서 계속 좀 반복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익숙해지실 때까지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가 뭐랬어요? 머티리얼 디리버티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 로의 dv 벡터 over dt 머티리얼 디리버티브를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그래서 오른쪽 항은 그대로 가져올게. 위에서 쓴 거 다이버전스의 시그마 ij 플러스 로 g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얘는 아까랑 좀 다른 형태긴 하지만 얘도 결국 9-48번식인데 얘도 결국 뭐예요? 코시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대안적인 형태의 코시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뭐 여러분들 조금만 이제 나중에 더 공부해 보시면 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나중에 조금만 혹시나 이쪽으로 가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이 오퍼레이터 그냥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오퍼레이터 안에 이게 다 오퍼레이터잖아요. 미분하고 오퍼레이터 안이잖아요. 그 안에 이 로가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이게 결국 나중에는 뭐 U에 뭐 P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거 나중에 배울 거니까 놔두고, 어쨌든 이렇게 오퍼레이터 안에 이런 밀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식에서 컨저버티브 폼이라고 그래요. 컨저버티브 폼. 보존식이라고 합니다. 보존식.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는 non conservative 폼이라고 하거든요. 예, 뭐 이게 왜냐하면 이제 수치 해석을 나중에 하게 되면 수치 해석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는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를 얘기합니다. CFD를 하게 되면, 자 매스메디컬리 지금 보면은 위에 식이랑 밑에 식이랑 매스메디컬리 이퀴벌런트한 거예요. 컨티뉴티 이퀴션을 만족한다면 매스메디컬리 이퀴벌런트한데, 실제로 수치적으로 풀 때는 이렇게 풀면은 위에 있는 거랑은 정확하게 같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참 신기한데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처리할 때는 수치적인 에러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 위에 컨저버티브로 폼으로 풀게 되면 컨저베이션이 굉장히 잘 만족이 되기 때문에 CFD나 이런 걸 하게 될 때는 또 위의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이런 세상도 있다 하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좀 가볼까요? 녹화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네요. 그 다음 이제 볼게. 자 이제 코시 이퀘이션 유도했으면 우리 지난번에 다 했던 건데, 그 다음 이제 해보는 게 9-5로 이제 넘어갑니다. 9-4는 코시 이퀘이션 유도하는 것까지가 9-4였다면 9-5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려면 좋아하고 싫어하려면 싫어할 수 있는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입니다.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입니다. 자 무슨 차이냐? 코시 이퀘이션은 시그마 ij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없어요. 근데 이제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은 어떤 가정이 들어갑니까? 유체가 뉴터니언 플루이드라는 가정을 가지고 얘를 유도를 이제 해 나가면서 이제 얘를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타우 ij는 이 뮤의 입실론 ij, 그렇죠? 그래서 타우 ij가 뭐예요? 시어 스트레스 텐서잖아요. 그 다음에 입실론 ij는 뭐냐면 스트레인 레이트 텐서예요. 네,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그마 ij를 결국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시그마 ij를 두 가지 성분을 분리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는 프레셔 델 ij, 로네카 델타라고 하는데 델 ij, 그 다음에 플러스 타우 ij. 로네카 델타는 결국 뭐 쉬운 겁니다. 1 언제 i가 j랑 같을 때 1이 되고, 0 언제 i가 j랑 다를 때 0이 되는 거죠. 이건 그냥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시그마 ij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이 왼쪽 첫 번째 텀은 뭡니까? 첫 번째 텀은 스태틱일 때. 그러니까 유체가 엘레스트는 멈춰있다는 뜻입니다. 유체가 스태틱일 때만 고려되는. 그래서 우리가 앞장 3장에서 공부했던 스태틱 프레셔 그쪽 내용은 다 뭐예요? 하이드로스태틱 연구할 때는 요것만 고려한 거고, 그다음에 유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속도에 대한 성분으로 전달 능력을 설명하는 걔가 이제 오른쪽에 이제 고려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걔를 어디다가 집어넣는다? 로 d 아까 방금 유도한 코시 이케이션을 가지고 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냥 요거를 방금 구한 시그마 ij를 마이너스 p 델 ij 플러스 타우 ij인데 잠깐만 더 풀어서 쓸게요. 얘가 뭐라 그랬어요? 얘가 이 뮤의 이 ij라고 했잖아요. 이 ij는 제가 지난번에 필기하면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또 다시 하지는 않겠어요. 얘를 어떻게 아이고 계속 지워지니?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는다? 여기 집어넣어서 식을 유도하면 됩니다. 그게 뭐다? 나베스톡스 이케이션이에요. 하면 돼요. 저번에 숙제도 했고 다 했기 때문에 또 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하지 않는 대신에 설명은 조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어딨더라? 잠깐만요. 걔가 오케이. 요거일 것 같아. 됐네요. 요거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펜이 나올라나?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볼게요. 나비스톡스 이케이션입니다. 나비스톡스 이케이션. 자, incompressible 뭐예요? 비압축성. 그다음에 아이소더멀 뭐예요? 열전달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등온이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어떤 가정이 들어갑니까? 밀도가 컨스턴트하다. 이게 결국 incompressible 의미하는 거고 아이소더멀이니까 등온이니까 결국 비스커시티도 변화가 없겠죠. 밀도와 비스커시티 둘 다 변화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키네메릭 비스커시티는 뭐예요? 로분의 뮤니까 얘도 컨스턴트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Viscous stress tensor for an incompressible Newtonian fluid with constant property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컨스턴트니까 타우 ij는 이 뮤의 이 ij다. 그렇죠? 그렇게 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얘를 각 방향에 대해서 이제 쭉 풀어서 쓰면은 이거 다 했었어요. 노트 한번 보십시오.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다 풀어서 쓸 수 있다. 그죠? 입실론 ij가 결국 스트레인 레이트 텐서기 때문에 k에 대해서 이렇게 전개를 쭉 하시면 예, 그래서 타우 ij는 이 뮤의 입실론 ij인데요. 제가 시그마 ij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이너스 p의 델타 ij 플러스 타우 ij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서 델타 ij는 뭐라고 보면 된다 그랬어요? 이게 결국 로네카 델타라고 하죠. 로네카 델타인데 얘는 매트릭스의 어떤 형태라고 보면 된다 그랬어요? 주대각 행렬이 1인 성분을 가진 매트릭스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p가 곱해지는 형태니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걔가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지요. 그죠? 그 다음에 타우 ij는 뭐라 그랬어요? 2의 뮤의 입실론 ij니까 아까 위에 썼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표현됐어요. 시그마 ij는 이렇게 두 가지 성분을 나뉘는데 자 시그마 ij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원래 그 코시 이케이션을 기억을 다시 살려보면 코시 이케이션을 로 du의 x 방향 성분만 써볼게요. dt는 코시 이케이션은 뭐였어요? 라운드 x의 라운드 코시 이케이션은 시그마 xx 플러스 라운드 y의 라운드 시그마 yx 플러스 라운드 z의 라운드 시그마 zx 그리고 로 gx 이렇게 된다 그랬죠. 맞나요? 제가 그냥 기억나는 대로 썼는데 맞겠죠? 자, 그래서 시그마 xx 성분은 지금 뭡니까? 마이너스 p 플러스 2뮤의 라운드 u 라운드 x죠. 맞죠? 그러면 요 첫 번째 시그마 xx를
계산한다 생각하면 라운드에 라운드 x에 마이너스 p 플러스 2뮤의 라운드 u 라운드 x가 이게 결국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계산하면 글씨가 잘 안 되네. 얘는 마이너스 라운드 p의 라운드 x 플러스 2뮤의 라운드 스퀘어 u의 라운드 x 스퀘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걔가 지금 요 성분이 되는 거죠. 요 성분. 그죠? 두 번째 성분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yx를 하면 되는 거죠. 시그마 yx는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yx는 요거죠. 요거 맞죠? 맞네요. 타우 yx가 이거니까 여기 있는 게 요거를 쓰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운드 y 여기다가 라운드에 라운드 y를 그냥 곱하면 돼요. 라운드 y에 뮤의 라운드 v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u의 라운드 y. 뮤는 컨스턴트니까 밖으로 튀어나오면 라운드 제곱 v 라운드 y 라운드 x 글자가 좀 이상해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라운드 y 제곱에 라운드 제곱 u 이런 형태가 되죠. 어쨌든 그게 이건데요. 그죠? 이거고 마지막에 있는 시그마 zx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러한 형태가 되고요. 그죠? 얘들이 전부 다 더하기잖아요. 걔들을 잘 리어레인지 시키면 잘 일단 풀어서 쓴 거죠. 이거 그냥 풀어서 쓴 거고 얘들을 잘 적절히 리어레인지 시키면 이러한 형태가 되는데요. 거기서 지금 이러한 성분들로 또 쪼개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어디서 많이 봤죠? 다이버전스의 V 벡터. 이게 뭐예요? incompressible flow에서 continuity equation이잖아요. 얘가 0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집에 가면 됩니다. 안녕 하면 됩니다. 그럼 남는 성분이 이거밖에 안 남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x방의 모멘텀 만들 수 있고 y방의 모멘텀도 거기에 따라서 v 바꿔주고 x 대신에 y 써주고 u 대신에 v 써주면 되고요. 여기도 x 대신에 y 해주고 그것만 바꿔주면 z 방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이게 전부 x, y, g의 벡터니까요. 얘를 묶어서 쓰는 게 가능하겠죠. 뭘 쓰면? 벡터를 쓰면. v 벡터는 이러한 형태의 식이 된다. 이게 결국 뭐예요? 나비의-스톡스 이퀘이션이다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그래서 x 방향 모멘텀 아까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고 y 방향 모멘텀 이렇게 되고 z 방향 모멘텀 이렇게 되니까 이게 결국 u, v, w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되고 얘도 라운드에 라운드 x, 라운드에 라운드 y, 라운드에 라운드 g, 그 다음에 gx, gy, gg, 그 다음에 u, v, w 각각 이렇게 벡터의 형태로 각각이 돼 있으니까 얘를 벡터로 한 방에 쓰자 하는 게 rho v 벡터, dv 벡터 over dt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 플러스 rho g 벡터의 플러스 뮤의 라플라시안의 v 벡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거 설명이 좀 좋은 게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결국 나비의-스톡스 이퀘이션은 뭐다? unsteady. 왜? 뭐 때문에 unsteady? 이 성분이 라운드 v 벡터의 라운드 t 플러스 v 벡터의 그레디언트의 v 벡터이기 때문에 이 성분이 이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라운드의 라운드 t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unsteady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비선형이라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자, 얘가 결국 1차원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얘가 결국 u 라운드 위에 라운드 x 이런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v의 라운드 u에 라운드 x, w의 라운드 u에 라운드 x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u 제곱 이런 것들은 비선형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비선형이고 미분 방정식에서 u 곱하기 u 닷 이것도 비선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텀들이 결국 비선형이 되는 거예요. 비선형. 그리고 세컨드 오더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세컨드 오더는 여기 있는 라플라시안 때문에 세컨드 오더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나비의-스톡스 이퀘이션이다. 굉장히 어려운 식이다.
자, 우리가 인컴프레시블 가정을 했고 그리고 뉴토니언 플루이드 가정을 함으로써 문제가 좀 단순해진 거예요. 원래는 더 코시 이퀘이션이 굉장히, 왜냐면 시그마 i제가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식이에요. 근데 이걸 뉴토니언 플루이드 가정을 통해서 식이 훨씬 단순화됐고 많은 부분이 컨스턴트가 고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미지수는 뭐다? V 벡터. 또 남은 미지수 뭐다? 프레셔. V 벡터는 UVW 세 방향 있고 프레셔. 그래서 총 언노운은 몇 개다? 4개라. 그죠? 4개의 언노운이 있다 한 겁니다. 3개의 속도 성분 플러스 프레셔. 그죠? 그리고 그러나 yes는 그러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직 3가지 성분의 식만 있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풀 수 있다. 왜 풀 수 있다? 우리는 continuity 이퀘이션이 있기 때문에 식이 4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풀 수 있다. continuity 이퀘이션이 우리한테는 주어져 있으니 식이 4개가 돼서 완성이 되는 컴플리트한 이퀘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4가지 식을 풀어서 우리가 UVWP를 이제 풀게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좀 빨랐나요? 빠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갈까요? 10초 쉴까요? 10초? 자, continuity equation. 지금 우리 카테전 코디네이트 집중해서 지금 보면은 얘는 continuity equation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x 방향 모멘텀 풀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고, y 방향 모멘텀 풀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z 방향 모멘텀. 여러분들 이거 쓸 줄 알아야 돼요. 미안하지만 이거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연습 많이 해보세요. 많이 연습하면 외워집니다.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에 붙어서, 물론 이해해서 외우면 더 좋고요. 예. 자, 그 다음에 continuity and Navier-Stokes equation. 이제 cylindrical coordinate. 잠깐만요. 이거를 좀 더 설명을 할까요? 아닙니다. 예, 이거는 지난번 설명했잖아요. 각각의 피지컬 미니 얘와 프레셔와 그 다음에 그래비티,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설명합시다. 왜? 이게 뭐라 그랬어요? 다시 기억을 돼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 Local acceleration. 자, 오일러리안 코디네이트로 가면은, 오일러리안 코디네이트에서는 우리가 한 점을 따라가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고정된 점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면서 보는 게 오일러리안 관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요 고정된 점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은 라운드 U, 라운드 T가 되는 거죠. 걔가 이성분인 거죠. 그죠? 이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들은 뭐예요? 얘들은 이유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결국 얘가 여기로 가는 데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성분들이 얘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얘가 convective acceleration입니다. 대류 가속도, 한국말로 대류 가속도. 그래서 결국 얘가 로의 du dt잖아요. 그죠? 라그랑지안 디리버티브를 하나, 오일러리안 디리버티브를 하나, 결과는 같다. 제가 과제를 통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해드렸잖아요. 라그랑지안 디리버티브를 하나, 오일러리안 디리버티브를 하나, 결과는 같다 하는 겁니다. 자, 얘는 프레셔 그레디언트, x 방향 프레셔 그레디언트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왼쪽에 압력이 걸리고 오른쪽에 압력이 걸리는데 왼쪽에 압력이 더 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기울기가 뭐예요? 왼쪽이 크면 x가 이 방향인데 왼쪽이 크다는 말은 라운드 p, 라운드 x가 어떻게 된다? 음수가 된다는 말이죠. 왼쪽이 더 크다면 P1, P2라고 하면 P1이 만약에 P2보다 크다면 이 기울기가 음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폴스 관점에서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얘가 양의 방향으로 힘이 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고, 바디 폴스는 이 컨트롤 볼륨에 대한 자중 바디 폴스가 되는데 x 방향 gx니까 보통 여기는 보통 0으로 무시하면 될 테고, 얘도 y 방향의 중력을 넣으면 여기다가 살려야 될 테고, g 방향을 하려면 여기 살려야 될 테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결국 뭐예요? 유체가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유체가 이러한 진행하게 되면 속도 9배가 생기는데, 속도
속도 9배가 생기는데 속도가 9배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전달 능력이 U에 라운드 U에 라운드 Y라고 하면 얘가 기울기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닌 값이 되는 거고 걔의 다이버전스니까 이게 이거는 결국 뭘 의미한다는 겁니까? 점성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점성력. 그렇죠? 점성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요 각각의 물리적인 의미가 중요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유체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다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로 넘어오게 되면 식이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보시면 됩니다. R 방향 성분의 인커브레스 라디오스 이케이션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세타 방향 R 방향, 세타 방향, 그다음에 G 방향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세타 방향의 오멘탈 이케이션 이렇게 되고, Z 방향의 오멘탈 이케이션 이렇게 됩니다.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도 우리가 이 나비스톡스 이케이션을 풀 수 있다. 됐고요. 이거는 여기에 자주 나타나는 폼이 있거든요. 이러한 폼이 있잖아요. 얘가 결국 이렇게 써도 똑같은 수학적으로 똑같은 폼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여기 나타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수학적으로 얘랑 같은 텀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리고 시어 스트레스를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전개해서 쓰면 이렇게 된다. 제가 만약에 이런 거를 만약에 풀어야 되면은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거를 만약에 풀어야 된다면은 뭐 어떻게 식을 다 주겠죠. 식을 다 주고 이런 문제를 냅니다. 이거까지 외워서 하라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 아니니까 이런 거 외우려고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됐죠? 여기까지 일단